네, 안녕하세요. 12회차 스트롱홀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회차에 이어서 이번 주차도 센터커피 박상호 로스터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 달 만에 돌아온 박상호 로스터입니다. 네. 네, 저번 주차에서 진행했던 내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번 회차에서는 단맛 중심과 이제 바디감 중심의 로스팅을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 필터 커피, 센터 커피에서 쓰는 커피를 어떻게 로스팅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번 회차에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제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었어 가지고 다시 답변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정정해야 될 게 그 질문 중 하나가 그냥 기존 S7과 S7 프로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S7 오리지널을 쓰실 때 그냥 S7을 쓰실 때 S7 프로와 비슷하게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신 질문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할로겐과 열원을 이제 낮추라고 했는데 그게 낮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려야 돼요. 원래 이제 S7 쓰시는 거에 비교 S7 프로에 쓰시면 이제 그 열원 한두 개씩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내리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열원은 한두 개씩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교반 속도가 S7 프로가 10으로 맨 처음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 모델들과 맞추려면은 8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또 간단한 인터뷰 진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회차 때 오랜만에 참여해 주셨었는데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나가서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고 또 나와가지고 오늘 또 맛있는 커피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센터 커피에서는 게이샤를 주로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생두를 선정하실 때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요하게 두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아무리 게이샤가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는 게 이제 산미나 뭐 그런 꽃향이나 이런 복합적인 향들과 맛이 많이 난다고 그리고 산미 중심적으로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제 게이샤를 선택을 할 때 단맛이 얼마나 좋은지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모든 커피가 밸런스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산미나 그런 향미가 좋아도 단맛이 안 맞춰주면 그게 너무 언밸런스 되기 때문에 저 단맛을 먼저 저는 모든 커피마다 단맛이 얼마큼 나올 수 있고 어떤 류의 단맛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단맛을 중심적으로 지금 보는 편입니다. 저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로스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이실까요? 커피마다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볶을 그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뭐 파나마나 뭐 콜롬비아 게이샤보다 꽃향이나 이런 게 더 많지는 않지만 단맛과 바디감이 굉장히 좋은 커피이기 때문에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브라우닝이 들어갈 시점을 조금 더 늘리는 그런 이제 로스팅 방법을 좀 더 늘리는 방식으로 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저희 스마트 로스터기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로스팅을 뭐 가스 로스터로 하시다가 이제 스마트 로스터로 넘어오신 분이라면 원래 알고 계셨던 지식들을 깨끗이 포맷을 하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왜냐면 이 기계 원리를 알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이제 써서 스트롱홀드 S7 프로를 쓰시려고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새로 시작하시는 분이면
여기 내부에 탑재되어 있는 그 원래 이제 프리세팅을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이 할로겐과 열풍 그리고 교반 속도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먼저 충분히 많이 테스트 해보신 다음에 맛을 보시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맛과 향이 어떤 건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어울리는 내가 원하는 커피에 어울리는 프로파일을 찾는 게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상호 로스터님의 이제 동영상이나 튜토리얼 영상을 보고 지식을 얻고 계세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주제랑 진행할 생두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박상호 로스터님과 함께하는 센터 커피에서 사용하는 필터 커피용 로스팅 프로파일 공개이고요. 오늘 진행할 생두는 온두라스 게이샤예요. 이 게이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온두라스라는 나라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주목을 못 받던 나라였고, 굉장히 나라 자체도 굉장히 잘 못 사는 나라고, 커피는 좀 그래도 오랫동안 재배했지만 많이 다른 중남미 지역에 비해서 뭐 콜롬비아나 엘살바도르나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나라들 사이에 껴서 많이 주목을 못 받았지만 최근 이제 한 5년 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많이 했고, 이제 스페셜티 커피도 많이 이제 잘하는 커피인데, 거기서 이제 온두라스에서는 가장 유명한 지역이 이제 라파즈 지역이라는 이제 지역인데, 거기서 또 말칼라라는 마을에서 굉장히 많은 스페셜티 커피 농부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좀 이제 전설적으로 이제 알려진 분이 돈 파비오라는 농부인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세요. 한 거의 80대 이상이신데 아직도 정정하시고 매일 아침에 농장 나가가지고 이제 농부를 이제 그 커피를 막 다 수확하고 그러시는데, 그 돈 파비오의 농장에 샌프란시스코라는 이제 농장이고, 게이샤는 이번 연도가 두 번째예요. 이제 수확한 지 이제 두 번째고, 그래서 딱 5년 전에 심기 시작했고, 작년에 첫 수확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 수확이었는데, 센터 커피가 작년에도 샀는데, 첫 수확을 샀는데, 이번 연도 수확이 훨씬 더, 진짜 게이샤스러운 맛이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바디감과 단맛이 굉장히 좋은 커피예요. 그래서 뭔가, 제스민과 그런 좀 플로럴함도 있지만, 좀 이제 좀 레모네이드 같이 좀 달고 산미가 좀 밝고, 그리고 이제 밀크 카라멜처럼 단맛이 좋은 그런 이제 클린 컵도 좋고, 굉장히 저는 이 커피가 이제 가격 대비 굉장히 좋은 게이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맛있는 커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벤트를 설명드릴 차례인데요. 이제 오늘의 이벤트 퀴즈는 스트롱홀드에서 사용하는 열 조절 방식에 대한 퀴즈예요. 스트롱홀드에서 사용하는 열 조절 방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열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땡땡땡을 맞춰주시는 분들께 오늘 박상호 로스터님이 로스팅 해주시는 게이샤 100g씩 네 분께 선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저희 이제 S7 프로 빨간색 배지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로스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로스터님의 설명 듣고 로스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업님 안녕하세요. 네, 센터커피 자주 오세요. 네, 이번 주도 와주세요. 그러면 오늘 이제 로스팅 진행 방법은 저희가 센터커피에서 제일 추구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맛이라서 단맛을 최대한 많이 끌어내는 저희는 로스팅을 해요. 근데 물론 그게 커피마다 다르고 커피마다 가지고 있는 단맛의 질과 양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 온두라스 커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밀크 카라멜이라는 게 상상을 해보시면 단맛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이 표현이 좀 그래도 밀크 초콜릿보다는
더 카라멜이 좀 더 찐득하고 조금 더 단맛이 좀 오래가는 여운이 오래 남는 이제 단맛인데 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온두라스 게이샤의 장점을 살리되 이 온두라스 커피의 이제 단맛을 이제 살리는 로스팅을 할 건데 저희는 이제 로스팅을 할 때 초반에 열량과 초반 이제 투입 온도를 드럼과 이제 내부 온도를 조금 이제 좀 많이 높여요. 한 175에서 165, 500g 로스팅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투입 온도를 저희는 이제 약간 높게 시작해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초반을 빨리 진행하고 이제 브라우닝이 시작될 때 조금씩 이제 줄이는 형태로 가고 그리고 DTR은 거의 한 13%에서 14% 지금 저희는 이 커피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품종이나 뭐 다른 커피보다는 확연히 게이샤 품종 볶는 이제 총 로스팅 시간이 좀 더 빠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파나마 게이샤를 볶는다고 쳤을 때보다는 좀 더 느려요. 이 커피가 총 로스팅 시간이. 네. 네, 첫 번째 배치는 이제 로스팅 노하우를 공개해주는 그런 배치를 할 거고, 두 번째 배치는 이벤트 당첨자분들께 발송해드릴 로스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부 온도가 170도로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5도 더 올려주셔서 175도로 맞춰주셨습니다. 그 중간중간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커피에서 사용하시는 게이샤 중에 온두라스 게이샤 말고 또 다른 게이샤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저희 파나마 게이샤도 지금 있고 과테말라 게이샤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새로 들어올 커피들이 있는데 한 커피 제가 굉장히 지금 기대하는 커피가 뭐냐면 게이샤가 아닌데 부르봉 품종인데 콜롬비아 부르봉 품종인데 원래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체리의 색깔이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 아니면 오렌지색까지 있는데 이 품종이 지금 세계 최초로 발견된 건데 스트라이프 보번이라고 해가지고 노란색 빨간색이 줄무늬처럼 돼 있어요. 체리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변종이고 처음으로 이제 콜롬비아 이 농장 핑크 버번도 있죠. 핑크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줄무늬가 있는 체리예요. 줄무늬. 그래서 스트라이프 보번이라고 이제 콜롬비아 한 농장에서 발견된 거고 저희가 전량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전량을 구매했는데 40kg밖에 안 돼요. 생두 소량이. 그래서 저희 이제 곧 이제 생두 이번 주에 도착하니까 그것도 이제 브루잉으로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커피 맛이 게이샤가 아닌데 게이샤 같아요. 굉장히 플로럴하고 이것도. 그래서 네, 직접 통관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막 게이샤도 여러 가지 이제 파나마 게이샤 굉장히 유명하지만 이런 온두라스 게이샤처럼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제 나라에서 나오는 게이샤 괜찮은 게이샤들을 많이 이제 들여올 거고 그리고 또 들여오는 커피가 지금 이번 주에 또 같이 도착할 커피가 엘살바도에서 작년도에 COE 1위한 커피 이제 파카마라 품종의 수세식과 내추럴 커피를 또 들여오고요. 그래서 많은 커피들 지금 생두들 많이 들어올 것 같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생두 팔아달라고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곧 지금 저희도 이제 생두를 곧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커피업님 센터커피에서 드셨던 파나마 게이샤는 어떠셨나요? 네. 지금 예열이 완료되어서 첫 번째 로스팅 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두라스 게이샤 500g 투입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온도 176도, 그 다음에 이제 추결 온도, 오른쪽 타워 드럼 온도 16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S7 베이직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S7 프로로 진행했던 이유는 S7 프로 분들이 이제 많이 증가되는 시점에서 그분들을 위한 자료를 뭐 참고해서 로스팅할 만한 자료들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S7, S7 프로, S9 모두 다 사용해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열풍 8, 할로겐 3으로 로스팅 시작하셨습니다. 네, 당분간은 S7 베이직으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전체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벤트는 너무 쉽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퀴즈가 나가자마자 맞춰주셔서 이미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1분 34초 129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분 44초에서 할로겐을 4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할로겐을 저열가도 열풍만을 빠른 로스팅이 가능한가요? 제가 테스팅했을 때는 생두량이 많으실 때는 조금 힘들고요. 근데 한 200g? 200g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빠르게 로스팅 할 수 있어요. 근데 생두량이 200g 넘으면 조금 많이 지쳐지더라고요. 네. 현재 2분 35초 134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스트롱홀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뭐 글이나 카페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게이샤를 로스팅 하실 때 좀 더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다시 말씀. 네, 게이샤 로스팅을 하실 때 다른 생두랑 다르게 좀 더 포인트를 두고 거기를 위주로 중점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게이샤는 다르게, 다른 커피와 다르게, 터닝이 언제 되는지와, 그리고, 왜냐면 이제 저는 게이샤 같은 경우에 터닝이 좀 더 만약에 내추럴 게이샤면 터닝 포인트를 워시드보다는 좀 더 낮게 잡는데, 워시드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커피가 그리고 굉장히 단단해요. 단단해가지고, 처음에 터닝을 얼마나 빨리 도는지, 그리고 초반 부분 이제 브라우닝 되기 전까지 얼마나 좀 빨리 진행되는지를 초반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면 초반의 속도가 이제 총 로스팅 시간을 굉장히 큰 이제 비례를 두다 보니까 그 부분에 좀 많이 좀 이제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4분 33초 144.5도를 지나고 있고요. 열풍 8, 할로겐 4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실시간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분 30초 149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제가 아까 브라우닝을 들어갈 때 조금 줄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브라우닝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시작될 때 초반에 이제 뭐 연한 연두색 이제 연두색에서 이제 약간 이제 갈색 색깔이 올라올 때가 아니라 좀 더 많이 진행됐을 때가 이제 그때 조금씩 줄여야 돼요. 너무 딱 바로 이제 들어갔을 때 브라우닝이 들어갔을 때보다 조금 더 진행됐을 때 조금씩 줄여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네, 지금 창 확대해서 로스팅 그래프 보여드리고 있고요. 6분 25초 153도 지나고 있습니다. 열풍 할로겐 84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스트롱홀드 라이브를 통해서 궁금하신 생두가 있으시다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두로 기획을 해서 주제를 잡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덕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백태화? 백태화가 뭐죠? 백태화 시점? 네, 백태화가 어떤 걸 말씀해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분 10초쯤에 할로겐을 3으로 변경하셨습니다. 현재 7분 50초 159.7도 지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시점에서 이제 변화를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예. 현재 8분 45초 163.3도 지나고 있습니다. 1차 크랙이 8분 50초쯤에서 왔고요. 할로겐 2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 주셨는데 단맛에 포커스를 둔 로스팅이어서 길게 하시는지. 초반에 빨리 가고, 네. 그다음에 중반 부분에서 조금 더 느리게. 네네, 초반에 빨리 가시고 중반부터는 좀 더 느리게 진행하는 이유는 말씀해 주신 대로 단맛에 포커스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현재 1차 크랙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시간은 9분 50초, 온도는 166.9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10분 15초에서 배출하셨고요.
네, 현재 1차 게이샤 로스팅 끝내고 쿨링 중에 있습니다. 네, 배출은 167.5도에 하였습니다. 맛있을 것 같습니다. 게이샤 품종은 이게 그, 그 밀도 자체가 이제 뭐 커피마다 다르지만 이 커피는 굉장히 밀도가 높은데 그 밀도를 이제 단단한 커피, 이런 단단한 커피 같은 경우에 저는 초반에 많이 열량을 주고 그 다음에 후반에는 약간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많이 이제 제가 로스팅 하시는 거 보면 많이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할로겐이나 열풍을 많이 안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안 건드린 이유가 초반에 이제 충분한 열량을 줘서 시작한 다음에 서서히 이제 그 유지시키는 이제 그 열량과 이제 할로겐을 유지시키는 걸로 방향으로 하시면 더 이제 열이 더 이제 생두 안으로 골고루 퍼져요. 그래서 느리게 간 다음에 후반에 주시는 것보다 초반에 열량을 더 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사전 질문 아닌데 질문하셔도 됩니다. 음, 강도. 로스팅 시 팝핑 소리 강도, 신경 저는 막 완전 쓰진 않는데, 근데 어떤 특유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저는 내추럴 커피에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저는 내추럴 커피가 터질 때 워시드보다 훨씬 더 많이 터져야 돼요. 이 소리 자체가 훨씬 더 커야 되고, 진짜 무슨 따발총 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커피마다 좀 내추럴 커피는 좀 더 소리가 어떤지 더 경쾌한 소리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1차 직전까지 굉장히 열을 많이 높여요. 왜냐면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더 이제 소리가 더 경쾌하기 때문에, 내추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차 소리를 좀 더 많이 주의를 하고, 그리고 그 대신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1차 크랙 진행을 많이는 안 해요. 짧게 하지만 이제 소리는 굉장히 많이 저희 주의는 하는 편이고, 워시드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 커피마다 또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보통 밀도가 높은 커피들이 소리가 더 경쾌하게 들리고, 뭐 예를 들어서 좀 고도가 낮은 곳에서 자란 뭐 브라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그렇게 거의 어쩔 때는 안 들릴 때도 있으니까, 그런 커피마다 조금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베이직 같은 경우에는 초반 열량의 양에 할로겐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까. 그 커피엄님이 질문 주신 것 같이 기존 S7 같은 경우에는 초반 열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예전 기존 S7을 쓰면서도 제가 5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 경험으로는 5 이상으로 초반에 넘어갔을 때
제가 계속 얘기를 많이 이제 로스팅하면서 하는 게 초반에 커피 안에 있는 수분을 너무 빨리 이제 날리면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러니까 수분을 초반에 너무 빨리 날리시면 이제 후반에 가시면 굉장히 처져질 거예요, 이 로스팅 그래프가. 왜냐면 수분이라는 게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생두 안에 있는 이제 수분들은 100도에 다 날아가는 게 아니라 거의 한 140도까지 이제 수분들이 에너지를 계속 캐리를 하는 역할을 하는데, 초반부터 너무 수분을 많이 날려버리시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더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를 초반에 빨리 가는 거는 이제 할로겐을 너무 많이 쓰시면 안까지 너무 침입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빨리 나가기 때문에 좀 더 열량을 이제 열풍을 좀 더 올리시면서 하시는 게 더 저는 나중에 이제 총 커피 로스팅 프로파일에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1차 팝과 2차 팝 소리 강도가 많이 차이 나요. 예, 1차 팝 같은 경우에는 더 완전 뭔가 딱 터지는 소리가 많이, 그리고 훨씬 더 크게 돌리고요. 2차는, 그러니까 1차 같은 경우에는 이 생두 구조 자체가 이 열과 안에 압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터지는 거고, 2차 팝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팝 이후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안에 이제 생기면서 이산화탄소 압 때문에 이제 터지는 건데, 2차 팝은 훨씬 더 희미해요. 그래서 소리도 조금 더 경쾌하기보다는 조금 더 작고 소리 자체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1차 팝은 훨씬 더 크고 2차 팝은 조금 더 낮고 그렇게 경쾌하진 않아요, 소리가. 예. 혹시 맛있게 드셨던 핑크 버번 커피가 있으실까요? 핑크 버번 제가 맛있게 먹었던 게 홍콩에 갔을 때 그 커핑룸이라고 이제 있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콜롬비아 핑크 버번을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마셨는데 굉장히 맛있었어요. 맛있었고 굉장히 산미도 좋고 밸런스 좋은 커피로 기억하고, 그런 핑크 버번, 뭐 오렌지 버번이 굉장히 그것도 변종이기 때문에, 원래 레드 버번의 변종이기 때문에 수량도 많지 않아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커피는 아니죠. 네. 혹시 가장 독특했던 커피 있으실까요? 독특했던 커피. 최근에 가장 독특했던 커피는 그때 카페쇼 때 어떤 태국에 이제 태국도 이제 커피를 잘하니까, 이제 태국 막 치앙마이나 이런 좀 위쪽에 올라가시면 이제 커피 농장들이 조그맣게 있는데, 태국 게이샤, 예, 태국에서 자란 게이샤가 가장 독특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근데 마셔봤을 때 태국스럽게 뭔가 게이샤인데 산미는 막 그런 제스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좀 레몬 같은 산미였는데 굉장히 스파이시했어요. 예, 커피가. 굉장히, 그래서 게이샤, 태국에서 자란 게이샤가 최근에 먹은 것 중에 가장 흥미롭고 좀 신기했던 커피였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옆에 있다가 그때 한번 얻어 마셨었는데 저는 그때 망고스틴 느낌이 강했던 걸로 느끼고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또 예열 완료돼서 두 번째 배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부 온도 174도, 타워 드럼 온도 169도이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실시간으로 계속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와 같이 열풍 8, 할로겐 3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벤트 퀴즈를 맞춰주신 정답자 분들께는 제가 오후에 바로
배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준용님이 질문 주셨는데 보통 에스프레소용 온도 배출 온도차와 배출 온도가 2차 팝을 가는지 2차 팝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시점 저는 S7 프로로 에스프레소를 볶을 때 1차 팝까지는 가지 않아요. 2차 팝까지는 가지 않지만 2차 팝 제가 브라질 원두를 이제 볶을 때는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2차 팝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뺐거든요. 그때가. 근데 이제 2차 팝을 들어가진 않는데 그때 저도 이제 S7 프로를 쓸 때 배출 온도가 184도였어요. 그럼 그 3, 4도. 그때 한 185도부터 이것도 머신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 머신 같은 경우에는 한 185도에서 2차 팝이 시작됐고 제가 배출을 183, 184 정도에서 배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제가 에스프레소를 볶을 땐 1차 팝이 끝나고 이제 많이 배출을 하고 브라질이나 그런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팝 바로 직전까지 한 124도 정도 돼요. 터닝 포인트가 83에. 네, 또 질문 주셨는데 첫 배치와 두 번째 배치 전부 할로겐 3으로 시작하셨는데 열풍이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신가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처음 이제 로스팅 진행할 때 할로겐의 비율보다는 그 아까 그 이제 수분이 너무 이제 많이 뺏기지 않도록 할로겐을 조금 더 줄이고 열풍량을 좀 더 올리는 방법으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89도. 예. 기계마다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저는 지금 230볼트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 센터커피에서는.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3분 20초 138도에서 할로겐을 5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배치를 이벤트 당첨자 분들께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온두라스 게이샤는 처음이에요. 네. 네, 온두라스 산프란시스코 돈 파비오 게이샤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먹었던 커피 중에 가장 맛있었던 커피는 에콰도르 커피를 되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4분 20초 143.5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커피엄님이 온두라스 게이샤도 저저번 주에 드셨다고 하시네요. 네. 네, 또 드시러 오시라고 하시네요. 밀크 카라멜이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원래 이 게이샤에서 밀크 카라멜이라는 단맛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거의 게이샤들은 뭐 밀크 초콜릿 아니면 뭐 꿀 아니면 뭐 그런 식인데 좀 더 가벼운 근데 카라멜은 좀 더 이 커피는 저도 진짜 처음에 커핑할 때 굉장히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던 맛이었던 것 같아요. 이 단맛이. 저도 궁금하네요, 밀크 카라멜. 현재 5분 20초 지나고 있고 148.6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김성욱님 안녕하세요. 152도에서 할로겐을 4로 다시 낮춰주셨습니다. 네, 또 질문 주셨네요. 할로겐을 오래 올리셨는데 1차 크랙까지 열량을 충분히. 네, 말씀하신 것 같이 1차 크랙 전까지 열량을 이제 중간 부분까지 이제 제가 방금 이제 줄인 이유는 이제 아까 이제 그 브라우닝이 제가 원하는 만큼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줄이는 거고요. 아까는 이제 처음에 올린 거는 1차 크랙 그 브라우닝까지는 빨리 더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겁니다. 네, 현재 156도에서 할로겐을 3으로 낮춰주셨습니다. 밀크 카라멜을 하나 드시면서 시청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158도에서) 그래프 교차했고요. 열풍 8, 할로겐 3으로 로스팅 진행하고 계십니다. 네, 2018년 새해부터 오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분 50초) (160.5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장기덕님이 질문 주셨는데, 일반적인 로스팅 구간별 이상적인 시간 분배 비율은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지금 1차 크랙 시작되고 있어서 잠시 뒤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분 35초) (164.4도) 지나고 있습니다. (165도에서) 1차 크랙 발생하였고요. 지금 (9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167도에서) 열풍 7로 변경해 주셨습니다. (168도에서) 할로겐 2로 낮춰주셨습니다. 현재 (9분 50초) (168.6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10분 2초) (169도에서) 배출하셨습니다. 네, 3개의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일반적으로 로스팅 구간별 이상적인 시간 배율. 근데 이게 저 커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좀 크게 나누자면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초반 이제 예를 들어 DTR은 지금 제가 잡은 게 한 13에서 15%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초반이라는 게 저는 한 이제 시작부터 한 135도 그때까지가 한 55% 50% 그 정도 50% 정도 아니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그 중간 부분인데 다른 커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제가 브라질 볶는다 했을 때는 초반과 그 초반 비율이 한 40%는 안 되고 한 30% 되지만 그 이제 브라우닝 시점부터 1차 크랙까지 굉장히 길게 잡아요. 그게 한 50%, 60% 이상, 그리고 디테일도 좀 길게 잡는 편이고. 그래서 딱 제가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딱 이상적인 시간 분배 비율은 없습니다. 처음 받아본 생두 샘플은 로스팅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생두 샘플 처음에 받을 때 로스팅 프로파일이 없이 그냥 1차 크랙까지 볶아요. 그냥 막 어떤 프로파일 막 조정 안 하고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커피가 어떤 맛이 나는지 테스팅을 해보고 어느 정도 이거는 이 생두가 가지고 있는 뭐 산미의 강도나 단맛의 강도나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면 그러면 어떤 맛을 살리지라고 한 다음에 이제 로스팅 프로파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프로파일을 잡고 진행하기보단 뭔가 내가 원하는 배전도까지 로스팅을 한 다음에 이제 커핑 해보고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풍을 7로 변경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제 1차 크랙 진행될 때 제가 줄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1차 크랙이 진행될 때는 이제 이 S7 기존 S7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R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그때는 ROR이 1차 크랙 같은 경우에는 ROR이 계속 이제 줄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은 열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이 할로겐이나 열풍에서 주는 열들이 생두에 이제 열을 가하는 게 아니라 그 에너지들이 이제 남아있는 수분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 이제 에너지를 쓰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거의 끝부분에 이제 수분이 많이 이제 없어졌을 때 갑자기 이제 열을 다시 먹어요. 왜냐면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ROR이 확 올라가게 되면 맛적으로 좀 쓴맛도 많이 나고 탄맛도 동시적으로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열풍을 7로 내려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ROR이 좀 부드럽게 떨어지게 이제 하는 이유입니다. 만델린 같이 수분이 많은 커피들은 초반에 주로 어떻게 잡으시나요? 근데 만델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지만 근데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또 밀도가 낮아요. 만델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품종 자체도 굉장히 이제 밀도가 이제 단단한 밀도를 가진 생두도 아니고 그래서 만델린 커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열량을 너무 높게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3으로 잡았지만 만델링을 한 500g 볶는다면 한 7, 2? 이 정도로 잡으신 다음에 맥시멈 저는 이런 커피 이제 밀도는 낮지만 수분이 많은 커피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총 로스팅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빨리 볶으시면 안 되고 절대 조금 더 느리게 이제 좀 바디감이나 왜냐면 날네일 같은 경우는 바디감이나 그런 이제 레더리와 좀 그 어시한 맛이 좀 그래도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맛을 살리는 로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델린 같은 경우는 수분율이 높아서 많은 할로겐이나 열풍을 처음에 쓰시기에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이강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늦게 들어와 주셨네요. 네, 아쉽네요. 네. 코스타리카 커피는 어떤 프로파일로 진행하시나요? 코스타리카 커피가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커피예요. 왜냐면 굉장히 볶기 힘들어요. 코스타리카가 뭐 여러 이제 품종도 많이 기르지만 대표적인 게 이제 레드카투아이 품종인데 그리고 코스타리카가 굉장히 높은 고도에서 많이 자라요. 농장들이 뭐 흔히 막 1800, 1900, 뭐 2000m도 많고 그런데 그 레드카투아이 생두 자체가 품종 자체가 굉장히 밀도가 높은 생두예요. 그래서 밀도가 높은 생두인데 근데 또 높은 곳에서 자라니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커피는 오히려 초반에 너무 많이 열을 주면 타더라고요. 겉면이 너무 많이 주면.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적게 이제 주고 터닝 때 확 올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워밍업 시키고 그 다음에 열을 확 올리는 게 이제 그런 엄청 단단한 생두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왜냐면 초반에 저도 막 이제 로스팅 시작했을 때 코스타리카가 매번 단단해서 초반에 열량을 많이 줘야지 해가지고 볶았을 때마다 너무 뒷맛이 좀 텁텁하고 좀 탄맛도 있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초반에 터닝까지는 열을 적게 준 다음에 터닝 이후에 열을 주는 게 좋더라고요. 박경환님은 스트롱홀드 처음에 접한다면 에스프레소 프로파일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어떤 커피마다 따라 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어, 근데 경환님이 어떤 배전도를 원하는지, 어떤 맛, 예를 들어서 어떤 데 생두를, 뭐 쓰신 생두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네, 현재 방송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들 더 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12회차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실까요? 네, 질문 주셨는데 로브스타를 볶으실 때 팁이 있으신가요? 로브스터 같은 경우에는 아라비카보다 그러니까 생두 자체 사이즈를 보시면 거의 더 작은 편이에요. 더 작은 편이고 근데 밀도도 훨씬 작아요. 밀도도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막 게이샤처럼 초반에 막 83, 뭐 84 이렇게 볶으시면 안 되고 어, 굉장히 조금 로브스타도 잘 볶기가 어려운 생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밀도도 작고 생두 사이즈도 작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부터 너무 열량을 많이 주시지 마시고 근데 로부스타는 기본적으로 한 2차 초반 때나 2차 시작할 때까지 가셔야 하기 때문에 좀 로스팅 프로파일을 시간 길게 잡으시고 그리고 처음부터 잡은 열량을 좀 유지시키시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아라비카 뭐 게이샤 이런 커피는 제가 많이 열량이나 뭐 활력을 많이 줄이고 올리고 그러지만 아라비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유지하는 한 처음부터 유지를 한 다음에 1차 크랙이 끝난 다음에 이제 조금씩 이제 열량을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할로겐 1에서 2단계가 차이가 갭이 많다고 1에서 2단계? 그러니까 한 개씩 올릴 건 갭이 많다고 예, 저는 갭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S7 이 기존 S7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단계 한 단계 줄이는 게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이제 바꿔야 되는. 그래서 S7 프로 같은 경우는 뭐 0.5씩 이제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연한데 S7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바꾸는 게 굉장히 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세븐이로 가장 길게 로스팅한 시간 얼마나 되시나요? 예전에 막 스트롱홀드 막 제가 처음에 써가지고 여기 테스팅 할 때 할로겐만으로 로스팅을 해본 적 있어요. 그냥 할로겐만 틀어서 그때 40분? 근데 그때 볶이지는 않았어요. 할로겐 10으로 그냥 했는데 한 30분인가 40분 놔둬 왔는데 1차 크랙까지 절대 안 갔고 그냥 익더라 그냥 어떻게 보면 베이킹 그냥 한 거죠. 예. 베이킹만 쭉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한 30분대? 35분? 그때 포기한 게 제일 긴 로스팅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더 이상의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희 이제 마지막 인사 드리고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는 이제 스트롱홀드에서 사용하는 열 조절 방식에 대한 퀴즈였는데요. 열풍과 땡땡땡을 이용한 로스팅을 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문제였는데 퀴즈가 나가자마자 이미 많은 분들이 답변을 주셔서 일찍 정해졌습니다. 다음 기회에
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100g씩 받으신 네 분들 커피 맛있게 드시고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음 이제 방송에 뵙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12회차 라이브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